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남자 책사랑입니다. 오늘도 미국의 소설가 프랜시스 호치슨 버넷이 1909년에 발표한 소설 비밀의 화원 그 10번째 시간입니다.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좋은 카르마가 되어 여러분께 돌아갑니다. 제10장 카멜라를 찾아가다. 메어리는 패티를 안고 들판으로 나갔다. 들판에는 봄을 알리는 기분 좋은 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오고 있었다. 바람의 부드러운 손이 메어리의 얼굴과 머리카락을 자꾸만 쓰다듬었다. 아이 간지러워. 메어리는 바람을 손으로 막으며 키득키득 웃었다. 패티는 눈을 또랑또랑하게 뜨고 메어리를 올려다보았다. 패티, 우린 카멜라한테 가는 거야. 카멜라는 뭐든지 알고 있으니까 정원의 문이 어디에 있는지도 알 거야. 메어리는 사각거리는 풀잎을 밟으며 들판을 지났다. 들판에는 히든꽃과 금작화가 삐쭉삐쭉 얼굴을 내밀고 있었다. 메어리는 들판의 한복판에서 뒤를 돌아보았다. 저택은 보이지 않았다. 패티, 이곳은 정말 이상한 것 투성이야. 그런데 카멜라가 사는 늪은 아직 멀었을까? 메어리는 발돋움을 하고 주위를 둘러보았다. 그러나 보이는 건 끝없이 펼쳐진 들판뿐이었다. 이상해? 늪은 어디에 있지? 메어리는 패티를 안고 방향도 모르는 채 들판을 걸었다. 해가 조금씩 기울어 갔다. 메어리는 한참을 걸은 후에야 늪에 도착할 수 있었다. 날은 이미 어둑어둑해져 있었다. 메어리는 늪에서 불어오는 싸늘한 한기에 몸이 오싹해졌다. 패티, 카멜라의 오두막집은 어디에 있을까? 메어리는 겁먹은 눈으로 늪을 둘러보았다. 그러나 집 같은 건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 단지 늪 앞에 서 있는 키 큰 나무만이 눈에 들어왔다. 메어리는 그 나무를 뚫어져라 지켜보았다. 금방이라도 그 뒤에서 카멜라가 긴 머리와 망토를 휘날리며 나타날 것 같았다. 그때 갑자기 뒤에서 풀잎을 밟는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다. 메어리는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았다. 카멜라가 어느새 메어리의 뒤에 서 있었다. 안녕, 메어리. 오늘은 뭘 잃어버렸지? 카멜라의 얼굴은 어둠 속에서 더욱 신비롭게 보였다. 두 눈은 빛을 발하고 있고 팔찌에서는 짤랑거리는 소리가 났다. 저 알고 싶은 게 있어서 왔어요. 메어리는 용기를 내어 말했다. 패티를 아는 팔에 너무 힘을 주었는지 패티가 야옹 울음소리를 내며 몸을 움직였다. 이 고양이가 메어리의 잃어버렸던 친구군. 카멜라는 고개를 숙이고 패티를 들여다보았다. 카멜라는 가늘고 긴 손을 올려 패티의 털을 쓰다듬었다. 그러자 패티는 기분 좋은 듯 갸르릉 울음소리를 냈다. 이상하네? 패티는 낯선 사람이 만지는 것을 아주 싫어했다. 그런데 처음 보고 있는 카멜라가 만지고 있는데도 가만히 있는 것이다. 자, 메어리. 무슨 일로 이곳까지 왔지? 카멜라는 메어리의 눈을 들여다보았다. 메어리는 카멜라의 초록빛 눈동자 속에
빨려 들어갈 것 같았다. 알고 싶은 게 있어 왔어요. 카멜라는 조용히 웃었다. 뭔가 비밀스러운 것을 알고 싶어 하는군. 그렇지? 모두들 내게 무언가를 숨기고 가르쳐 주지 않아요. 호, 메어리. 클레이븐가의 비밀은 아가씨만 모르는 게 아니야. 그 집의 비밀은 아무도 말을 하거나 물어서는 안 되게 되어 있지. 왜요? 어째서 이야기하거나 물으면 안 되는 거죠? 카멜라는 알고 있죠? 좀 가르쳐 주세요. 10년 동안 아무도 들어간 적이 없는 정원에 대해서 말이에요. 카멜라는 고개를 돌려 늪을 바라보았다. 카멜라의 긴 머리카락이 바람에 날려 이리저리 흩어졌다. 메어리, 비밀을 갖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건 매우 슬픈 일이야. 슬픈 일? 메어리는 카멜라의 말에 어리둥절해졌다. 메어리가 고개를 갸웃거리자 패티도 따라서 작은 머리를 흔들었다. 매우 슬픈 일이지. 카멜라는 메어리에게로 다가왔다. 메어리, 사람들은 누구나 비밀을 가지고 있지. 소중한 비밀이 들춰지는 건 슬픈 일이란다. 비밀은 엿보는 것보다는 그냥 가만히 내버려두는 편이 좋아. 하지만 전 그 정원의 입구를 꼭 찾고 싶어요. 아저씨의 비밀을 엿보려는 게 아니라고요. 메어리의 간곡한 부탁에 카멜라는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널 내 오두막으로 데려가 주마. 카멜라의 오두막은 황야의 한복판에 서 있었다. 나무가 낡아서 그런지 문이 바람에 삐그덕거렸다. 이곳이 내 집이란다. 카멜라는 문을 열고 캄캄한 집 안으로 들어가 등불을 켰다. 메어리는 주춤거리며 작은 오두막 집 안으로 따라 들어갔다. 메어리는 집안을 둘러보았다. 크고 작은 물건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다. 짐승의 뼈를 닮은 장식물이 벽에 걸려 있고 방울이 바람에 흔들려 딸랑딸랑 소리를 냈다. 메어리, 주위 사람들을 미워해서는 안 돼. 사람들은 매우 약하지. 모두들 언제나 뭔가를 두려워하면서 살고 있단다. 그래서 때때로 가까이 있는 소중한 것을 보지 못할 때가 있지. 카멜라가 촛불을 켜며 말했다. 집안이 갑자기 환해지자 메어리는 눈을 깜빡였다. 소중한 것이라니요? 멀지 않아 알게 될 거야. 카멜라는 방 한가운데 있는 탁자로 다가갔다. 그곳에는 5개의 수정구슬과 카드가 놓여 있었다. 자, 메어리, 이리 와서 앉으렴. 카멜라와 메어리는 탁자를 사이에 두고 앉았다. 탁자 위의 촛불이 흔들리며 벽에 이상한 그림자를 만들고 있었다. 자, 메어리, 마음속으로 빌어봐. 무엇을요? 알고 싶은 것과 깨닫지 못한 것들에 대해서. 깨닫지 못한 거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깨닫지 못하면서 살아가고 있지. 네 운명에 대해서 점을 쳐주마, 메어리. 손을 모으고 마음을 가다듬으렴. 메어리는 고개를 끄덕이고 가슴에 손을 모은 후 눈을 감았다. 카멜라는 탁자 위에 있는 카드를 집어 빠르게 펼쳤다가 다시 모았다. 카드를 다루는 카멜라의 손은 너무나 능숙해서 잘 보이지 않을 정도였다. 카멜라는 카드를 뒤집은 다음 탁자 위에 펼쳐 놓았다.
라바라 사박타라 디비리리 사박타라 운명의 별이여 내 손으로 라바라 사박타라 디비리리 사박타라. 카멜라는 주문을 외우면서 카드를 한 장 집어 올렸다. 사막의 카드가 나왔어. 메어리는 조심스럽게 눈을 떴다. 사막? 그건 뭐예요? 많은 고난, 그리고 오래된 커다란 집. 메어리는 깜짝 놀랐다. 오래된 커다란 집은 클레이븐 씨의 저택을 말하는 것이었다. 네가 행복해질 수 있는 곳은 그 집밖에 없다고 나와 있어. 카멜라는 다시 한 장의 카드를 집어 올렸다. 이번에는 전차가 그려진 카드였다. 이건 아무리 힘들고 괴로워도 고난을 극복하라는 뜻이지. 아무리 힘들고 괴로워도? 메어리는 카멜라의 말을 조용히 되뇌었다. 카멜라는 탁자에서 또 한 장의 카드를 집었다. 불의 카드. 그 괴로움을 견디면 넌 소중한 것을 발견할 수 있게 되지. 소중한 것? 내게 소중한 것은 비밀의 정원이에요. 난 비밀의 정원을 생각하고 있었어요. 비밀의 정원에 대해서 알고 싶니? 네, 입구를 알고 싶어요. 메어리는 눈을 반짝이며 카멜라를 보았다. 카멜라는 카드를 한 곳으로 모으고 수정을 집어 탁자의 가운데로 모았다. 눈을 감아라. 그리고 마음속으로 비밀의 정원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야. 메어리가 두 눈을 꼭 감자 카멜라는 두 손을 서서히 위로 올리며 주문을 외웠다. 라바라 사박타라 디비리리 사박타라 비밀의 문이여 모습을 라바라 사박타라 디비리리 사박타라. 카멜라의 손목에 채워진 짤랑거리던 팔찌에서 이상한 빛이 뿜어져 나왔다. 카멜라는 두 손을 위로 쳐들었다. 그리고 손을 서서히 아래로 내려 수정구슬을 집어 탁자 위로 휙 던졌다. 수정의 빛이 공중에서 반짝 빛나며 아래로 쏟아졌다. 세 개의 구슬은 탁자 밑으로 떨어지고 두 개의 구슬이 탁자 위에서 또그르르 굴렀다. 바람과 새가 나왔어. 카멜라는 수정구슬을 뚫어져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바람과 새라고요? 그걸로 어떻게 정원의 입구를 알 수 있어요? 메어리는 수정구슬과 카멜라를 번갈아 바라보았다. 카멜라는 여전히 수정구슬을 뚫어져라 바라보고 있었다. 그리고는 한참 후에 입을 떼었다. 빨간 가슴을 가진 새야. 빨간 가슴을 가진 새와 바람을 쫓으면 입구를 알 수 있어. 빨간 가슴을 가진 새라고요? 그건 울새예요. 울새는 제게 정원의 열쇠도 찾게 해주었어요. 메어리는 신이 나서 말했다. 메어리는 카멜라의 말을 마음속 깊이 새겨두었다.